10년 전, 벌써 10년 전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가짜 논문 논란이 온 국민 상처를 줬습니다. 그 황우석 박사가 미국, 중국과 함께 생명공학 합작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속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우석 박사에 대한 기억, 느낌? 제 기억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그 강연을 오셨어요. 아, 변호사님께서. 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오셨는데 그때 같이 강연을 들었던 동기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과학자가 말을 너무 잘한다. 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한다. 그때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선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이다 했는데 한 번에 그냥 추락해 버리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 우리나라도 불행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가 말을 너무 잘한다. 이 부분은 좀 새겨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때 한 10년 전에 황우석 박사한테 환호를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기만을 당했던 것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황우석 박사 말한 대로 한다면 결국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간도 만들어내고 심장도 만들어내고 대체할 만한 장기들이 금방 쑥쑥쑥쑥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을 이용했을 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이 장기 이식을 그냥 곧바로 다 가능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기대가 있었죠. 예,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대한민국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 기대에 부풀어서 황우석 박사 말한 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PD수첩에서 정확히 검증 들어가니까 이게 딱 하고 나왔는데 그 기술 자체가 결국은 시간적으로는 좀 빠를 수는 있겠으나 언젠가는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5년 후든 10년 후든 언젠가는 지금 실현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속도에 관해서 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술 테크닉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기술이 흘러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난자 안에 있는 이 핵을 지금 체세포 핵으로 지금 치환시켜서 뭐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이제 여러 가지 복제를 해낸다는 건데 조금씩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벌써 이제 복제 양, 뭐 복제 개, 복제 생명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남국에서 발견된 복제 맘모스의 피를 통해서 지금 맘모스를 되살려 보겠다고 지금 하는 것들이거든요. 당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된다. 그리고 저 기술에 대해서 신뢰를 뭔가 희망을 가져도 될 겁니다. 저는 어쨌든 황우석 박사가 2005년에 그렇습니다. 2005년 딱 10년 됐어요. 그 당시 PD수첩에서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그쪽 관련돼 있는 그 과학계에 관련된 사람들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줄기세포는 이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아까 우리 좀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 한 50개, 100개에서 한 2개밖에 성공 안 했는데 몇 개 성공했다 하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좀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우리. 과장. 약간 과장을 하면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다음 스누피. 이제 SNU에 대한 복제계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당시 스누피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복제 기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황우석 박사가 모르겠어요. 좀 과욕을 부렸는지, 좀 블러핑이 심했는지, 과장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건 이후에 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복제 기술의 1등이 미국, 영국, 일본으로 넘어갔고 이젠 중국한테도 우리가 따라가게 생겼는 건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물론 그 과학적 우리가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뭐 그렇게 좀 허풍을 떨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미국, 영국 모든 선주가 일종의 보면 관행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쪽 꼭 선례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까발리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제 기술 1등에서 이제는 보면 2류, 3류로 처지면서 결국 미국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을 갖다 어떻게 황우석 박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자본 끌어들이고 중국 자본을 한 천억원 끌어들인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 몇 가지 과학자들, 전문가들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인간 배아 복제 논란을 일으켰던 그 분야에서 아무것도 황우석 박사가 보여준 게 없다. 수의학자로서 개라든가 사자라든가 동물 복제는 했지만 보여준 게 없고 지금도
뭐 천억 유치한다, 합작해서 설립한다였지 실제로 성과된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당장의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저게 장기적으로 성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저 기술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가능한 기술일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게 황윤석이 됐건 아니면 또 다른 과학자가 됐건 이 어떤 그런 흐름이나 방향성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가지고 가면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저분이 속죄한다고 하니 좀 뭐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구체적 성과를 내라. 그전에는 우리가 기만당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그렇지 맞습니까?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병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이번에 합작한 것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과학자로서 양심을 버린 비윤리적 행위는 그대로 병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팩트입니다. 이건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실을 밝혀내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로. 예. 우리 보면 알묘 조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알묘 조장. 우리가 보면 이삭을 갖다가, 이삭이라는 것이 그 비바람을 맞고 그 땅 땡볕들이 버텨야지 나중에 벼가 익는 거 아닙니까? 급한 마음에 주워 뽑으려고 그러더니 문제인 것이, 황우석 박사 2,000원이 저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그리고 저 뭐 베트남으로 어디를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결과물을 갖다 기대하겠습니까? 실제 어쨌든 그 사람이 2005년까지 이루었던 업적은 상당 부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